네, 안녕하세요. 오늘 6주차 스터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CNN 실습하는 날인데요.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게 딥러닝 기초,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CNN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 배운 이유가 되게, 오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오늘 준비한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스터디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터디를 열게 된 게 이제 딥다이브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모델을 구성을 해서 모델을 직접 학습하고 학습한 거를 가지고 이제 또 평가해보는, 이미지 분류해보는 그러한 코드를 짜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잘 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스터디를 구성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잘 이해하면서 코드를 잘 짜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코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러한 딥러닝 기초 지식을 알고 있으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제가 연 것이라서 오늘 하게 되는 게 이제 CNN 모델을 구성을 해서 이미지 분류를 하는 그러한 실습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석 과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다른 날처럼 그 노션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노션이나 뭐 워드나 한글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은 또 실습 코드를 같이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이 다루게 되는 이 코드들을 뭐 이러한 코드들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셔서,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주석을 다르시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주셔서 그거를 IPyNB 파일이나 노션으로 작성하고 정리해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출석 과제이고요. 이번에는 추석이 껴있으니까, 수요일까지가 추석이니까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 과제도 그렇고 실습 과제도 그렇고. 네. 제출 기한이 오후 2시까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 거는 전체적인 코드인데, 이제 이미지 분류를 하는 모델을 구성하고 학습하고 이미지 분류를 해버리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일단 이 콜앱을 마운트 하시는 거는 다들 아시죠? 이제 그 콜앱이 원래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잠시만. 그, 이거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이 뜨는데, 이거 말고 이거를 보여드려요. 잠시만요. 화면이? 네, 잘 나와. 네. 원래 이렇게 파일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이 마운트를 해주지 않으면은 아마 이 샘플 데이터라는 폴더만 여기 뜨게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콜앱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약간 기본적인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는 폴더일 텐데, 여기에 어떤 파일을 업로드해서 여기 안에 있는 파일만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잖아요.
구글 드라이브 내에 있는 어떤 이러한 폴더들을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그 구글 드라이브랑 마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내 드라이브, 여기 보시면은 내 드라이브라는 게 이 마이 드라이브이고 그 안에 저는 이러한 폴더 안에, 이런 폴더 안에, 이런 폴더 안에, 이런 폴더를 여기다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아, 원래는 기본적으로 마운트를 하면은 이 콘텐츠의 드라이브라는 폴더가 연결이 되는데 이제 제가 사용하고 싶은 파일들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 체인지 디렉토리를 여기로 지금 바꿔주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임포트 OS를 해주는 게 이 OS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어떤 폴더를 접근하거나 파일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파일이나 폴더를 위치를 옮기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되게 유용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S 라이브러리를. 이거는 사실 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콜앱을 사용을 할 때, 어, 예를 들면 데이터 중에서 어떤 이러한 데이터를 쓰고 싶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 뭐 어디든 뭐 캐글이든 뭐 어떤 데이터셋을 다운을 받게 되면은 그 zip 파일식으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긴 zip 파일이 없는데. 아, 이런 식으로 약간 zip 파일로 받게 되는데, 그 압축 파일로 받게 되는데, 그거를 원래 보통 저희가 압축 파일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저희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으면 그걸 압축을 해제를 시키고 여기에 업로드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폴더를 업로드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이 지금 5개의 파일이 있는 거잖아요. 테스트, 물론 이건 폴더고 이건 파일이지만 테스트 트레인 벨 그리고 이거를 받게 되는데 이걸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라는 걸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올리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얘 총 용량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폴더가 여러 개로 트리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파일 개수가 많게 되면은 그 이 드라이브로 업로드를 할 때 파일을 하나씩 올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됩니다. 파일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셋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개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zip 파일을 하나 아예 여기 드라이브에다 올려버리고 그거를 여기서 압축을 해제를 시켜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제할 때 이 unzip이라는 것을 써서 그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압축을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명령어이 지금 이렇게 커맨드 라인 명령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 내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앞에는 이런 느낌표를 붙여서 명령어를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리눅스 명령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축 해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딥러닝이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딥러닝 주요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네 가지네요. 데이터랑 모델, 그리고 학습, 그리고 평가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으로 오늘 크게 그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부분, 데이터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모델 구성하는 부분, 그리고 모델 학습하는 부분, 그리고 평가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코드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을, 그러니까 이미지 분류를 하는 건데, 이미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학습해야 되고,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습하는 그러한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셋이 필요하죠.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텐데, 저희가 일단 파이토치를 사용을 해서 이 전체적인 거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텐서플로우 혹은 파이토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을 할 때에는, 근데 텐서플로우보다는 요즘 파이토치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파이토치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해볼 예정이고요. 파이토치에서는 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함수들,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것이랑 데이터 로드어라는 것인데요. 어, 이 데이터셋이라는 거가 토치 비전, 토치 비전 안에 이 데이터셋이라는 이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아, 이게 아니고 그 토치의 그 유틸스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데이터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안에 데이터셋이라는 그러한 라이브러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짜서 만들어지게 돼 있고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 이러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할 때 비어있는 음, 네, 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저희가 뭐 이런 이미지 데이터셋을 그 만약에 고양이랑 강아지를 분류를 하는 그런 이미지 분류를 하는 모델을 학습하려고 할 때 데이터셋은 고양이 데이터셋이랑 그리고 개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미리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다 모아서 준비해 놓은 게 그냥 그런 집합 자체, 정말 이미지 집합, 그런 JPG나 뭐 PNG짜리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집합 자체를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델에다가 그 데이터셋을 하나씩 하나씩 넘겨줘야 되잖아요. 인풋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배치 크기로 배치 연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인풋을 하나하나씩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배치 개수만큼 한 번에 묶어서 또 데이터셋에다가 그 모델에다가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심지어 그거를 제가 모델을 그 전체 데이터셋을 한번 배치 연산을 해서 여러 번 나눠서 그거를 돌린다고 해도 경사하관법을 통해서 그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 한다고 해도 그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번 학습을 진행한다가 이제 한 에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에폭마다 또 데이터셋을 그 반복해서 또 넘겨줘야 하고 왜냐면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럼 여러 번 그 첫 번째 에폭에 대해서 그 전체 데이터셋을 넘겨줘서 모델을 학습하려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에폭에서 똑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델에다가 그 데이터셋을 넘겨주고 그거를 그 에폭 개수만큼 반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데이터셋에 맞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를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맡고 있는 함수를 데이터 로더 함수에 그 구현을 해서 이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더 어,
사실 모델을 만약에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데이터 로더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인풋이랑 라벨 값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로더라는 게 중요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근데 그 데이터 로더를 그 데이터 로더의 인풋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랑 그리고 배치 사이즈 얼마 적용할지 그리고 셔플할 것이니까 그 데이터를 섞을 것인지 데이터 순서를 무작위로 섞을 것인지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어떤 뭐 자원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을 해서 데이터셋에 데이터셋을 그 자원에다가 할당을 해서 모델에다가 넘겨줄 것인지 학습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조절을 해서 데이터셋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데이터 로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셋을 보자고 보면은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파이토치의 그 라이브러리에 구현이 이미 되어 있는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사이파 10이나 아니면 이미지넷 같은 그런 오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파이토치 안에서 쉽게 한두 줄로 구현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토치 비전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데이터셋이라는 라이브러리에 그 엠니스트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은 트레인을 true로 하면은 이제 트레인 셋이고 트레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테스트 셋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받아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은 여기 있는데요. 아마 이 셀레브레 데이는 유명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대규모 데이터셋일 겁니다. 사이퍼 10, 사이퍼 100도 있고요. 사이퍼 100은 말 그대로 사이퍼 10이랑 비슷한 이미지인데 이제 클래스 개수가 100개인 그런 데이터셋을 말하고 네. 그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데이터셋들이 이렇게 많이 제공이 되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파이토치에 구현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셋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어, 경우에 이제 좀 두 가지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폴더를 잘 구성을 하면은 그냥 이미지 폴더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가 있거든요. 이미지 폴더라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셋 안에 그 트레인 데이터셋이랑 테스트 데이터셋이 있다고 할 때, 그 트레인 데이터셋에 그 뭐죠? 이 클래스별로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얘가 첫 번째 클래스라고, 0번째 클래스라고 하고 첫 번째 클래스라고 그냥 바로 붙이면은 이 이미지의 첫 번째는 얘도 0번째 클래스, 얘도 0번째 클래스, 얘도 0번째 클래스, 얘도 0번째 클래스 이런 식으로 바로 그 어떻게 라벨을 붙여서 쉽게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 클래스별로 폴더를 묶은 다음에 그 클래스 폴더 안에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 파일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다면 이미지 폴더라는 함수로 쉽게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의 결과가 이제
각각의 이미지 데이터셋과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라벨, 클래스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끔씩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셋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이미지의 이런 경로랑 그리고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몇 번인지 이런 식의 메타 정보를 포함을 해서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경우에 그 폴더를 굳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셋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인데 아예 그 데이터셋이라는 그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형식에 맞춰서 아예 이러한 이미지 폴더 같은 그런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사용자 정의의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셋이라는 걸 상속받아서 이 클래스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init이라는 함수랑 그리고 len이라는 함수랑 이 getItem이라는 함수를 무조건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init이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셋에 입력을 받게 되는 입력을 뭐뭘 받을지 그리고 그 받은 입력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줄지에 대한 함수를 구성을 해주는 부분이 이 init 함수이고요. 이 len 함수는 말 그대로 length, 이 총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길이, 그러니까 즉 이미지의 개수를 출력을 하게 되는 이 함수이고, 그리고 이 get item은 말 그대로 그 인덱스를 여기 이 경우에는 인덱스를 넣어주면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이미지랑 라벨을 출력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미지랑 라벨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이 get item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개의 함수를 꼭 구현을 해줘야 되고 이거 말고 조금 다른 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약간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하면서 있을 것이 다 있는 그러한 버전의 이 예시를 보자면 이 annotations 파일을 인풋으로 받고 그리고 이미지 디렉토리, 이미지의 어떤 경로, 파일 경로를 받는 거고 트랜스폼을 제가 설명 안 해드렸네요. 이 트랜스폼이라는 게 일단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트랜스폼은 그 이미지에 변형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전 처리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런 함수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에 처리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뭐 라벨에 적용하는 트랜스폼입니다. 이거는 사실 잘 사용하는 경우 못 봤는데, 일단 제가 한번 좀 참고한 코드에는 이게 있어가지고, 일단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본 파일이 그 CSV 파일이었으니까, 그런 CSV 파일을 여는 게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read CSV 파일을 통해서 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이 CSV 파일의 경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그 이 각각의 컬럼 이름이 여기선 지금 패스 클래스로 나와 있지만, 거기서 사용되는 CSV 파일의 컬럼이 파일 네임이랑 라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get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저희가 이미지 라벨스를 읽게 되면은 이 CSV 파일에서 열게 됐다면 그 어떤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그 이 이미지 라벨스를 가지고 올 텐데 한마디로 그냥 이 파일을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이미지랑 라벨을 이 get 아이템 함수에서 이미지를 출력하고 그리고 라벨을 출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열고 그거를 출력하고 그거를 이제 이미지 변수에 저장해서 리턴하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 클래스 값을 라벨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출력 리턴하는 그게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어, 그 read 이미지라는 게 아마 그 이미지 패스를 가지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PIL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PIL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경로를 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열게 되는 그러한 함수일 것 같은데 그것을 사용을 해서 경로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열고 그리고 이게 지금 0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값이 이 0번째가 이거고 첫 번째 컬럼이 이 값이니까 클래스 값을 그것에 해당하는 클래스 값을 여기다 저장해서 출력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어노테이션 파일이 네, 잠시만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이미지 디렉토리가 이 각각의 이 경로가 있잖아요. 경로 앞에 어떤 또 붙는 어떤 루트 경로가 있을 텐데 그 경로를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이미지가 다 같은 폴더 비슷한 폴더에 모였을 테니까 그 폴더까지의 루트 경로를 그 공통이 되는 경로를 여기 이미지 디렉토리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경로가 이어지면 바로 불러올 수 있게끔 절대 경로로 불러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부분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CSV 파일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경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뭔가 이거 약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네 이거 잘못 적었네요. 그 앞에 이거를 실행을 하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약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미지 폴더가 뭐 뭐라고 할까요? 약간 뭐 이런 식 뒤에다가 뭐 트레인이 있고 뭐 그 뒤에 뭐 클래스 뭐 1이 있고 등등등 있다고 하면은 이 뒷부분이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있다면은 뒷부분을 날려주고 뒷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공통된 부분만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같은 함수가 이제 이런 건데 이미지를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그 이미지는 저희가 저번에 봤듯이 0과 255 사이에 어떤 그 행렬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여기서 파이토치에서 모델을 구성을 할 때 이 n은 좀 모듈이라는 이 파이토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함수를 다 상속을 해서 그걸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n은 좀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가 저기 안에 그 자동적으로 그 역전파를 위해서 미분을 조절을 하고 그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는 그런 내장된 어떤 함수가 다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저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다 파이토치 안에서 그 넘파이 같은 행렬 값이 아니라 이 텐서라는 데이터 형식을 사용을 해서 그 모든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그 텐서로 바꿔주는 전처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봤지만, 지난 과제에서 봤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콤브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한 크기가, 스페셜한 사이즈가 얼마나 되든 사실 상관이 없었지만, 여기 CNN에서 그 콤브 레이어에서 이제 FC 레이어로 넘겨줄 때, 이제 그 뉴런 개수를 정할 때, 그 스페셜한 크기랑 채널이 어느 정도로 받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그 이미지 크기가 바뀐다면 이거의 값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이미지 크기를 처음부터 조정을 해주는 전처리를 보통 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미지넷을 기반으로 어떤 모델을 그 이미지 분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지넷의 데이터셋 크기가 224이기 때문에 224로 224 곱하기 224의 크기로 바꿔주는 이 밀사이즈 연산을 하게 되고, 이제 노멀라이즈 연산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의 등등의 연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 데이터 수를 늘리는 그런 뭐 데이터를 회전하는 연산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의 채도나 뭐 밝기를 조절해서 다르게 하는 그러한 연산들도 이 트랜스폼 함수 안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보자면 파이썬 트랜스폼 보자면, 네, 뭐 리사이즈도 되고 뭐 다양한, 크롭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만약에 이미지가 큰데 그거를 그냥 리사이즈해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분만을 잘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존재하고, 네, 뭐 반전 뭐 등등의 어떤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돌아와서 그래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미지 폴더를 사용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냥 한 줄이면 되니까, 그리고 폴더 구성만 간단하게 바꿔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지만, 네, 사실 셋 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더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셋 준비는 완료를 지금 했습니다. 어, 그리고 배치 사이즈 조절하는 약간 제 팁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제 팁이 좀 약간 야매이긴 한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배치 사이즈를 웬만하면 적당하게 일단 넣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GPU를 사용할 경우에 이 GPU 램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배를 하면은 14.6이잖아요. 그러면 이 배치 사이즈를 두 배로 더 늘려볼 수 있는 용량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64로 조절을 해보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GPU 램을 보고 배치 사이즈를 약간 조절을 해보는 식으로 그 배치 사이즈를, 네,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해볼 텐데요. 이제 겸사겸사 지난번에 과제였던 것을 다시 보는 시간을 겸사겸사 가지면서 모델을 일단 직접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파이토치에 구현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이건 그냥 간단한 모델이고, 그 VGG 16
직접 구성을 해서 한번 모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과제를 이렇게 뭔가 빈칸을 뚱뚱 채워가지고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뭔가를 빼먹고 그 코드를 몇 개 더 작성을 안 했더라고요. 일단 이거를 보자면 처음에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짜리 이미지가 들어오니까 이거의 피처 맵은 채널이 3짜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필터 개수를 64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64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64개, 여기 64개의 그 채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여기도 64개고 필터 128개를 사용하니까 128, 128, 128, 128, 256, 256, 256, 256, 256, 512, 512, 512, 51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거의 콘볼루션 레이어가 인풋 채널이 3, 아웃풋 채널이 64가 될 것이고 여기에 콘볼 레이어는 인풋 채널이 64, 64, 그리고 64, 64.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콘볼루션 레이어랑 여기에 사용되는 콘볼루션 레이어가 다를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용되는 콘볼루션 레이어가 여기 128 인풋 채널이 128이고 아니죠. 64고 아웃풋 채널이 128이기 때문에 여기는 64, 128을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 둘 다 128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컨볼루션 레이어, 여기서 사용되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다르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사용되는 거, 여기서 사용되는 게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건 맥스플링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3이고 그 다음에 64인 거 하나 그 다음에 64 받아서 그대로 64로 넘겨주는 거 하나 예. 그 다음에 64 받아서 128로 바뀌는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가 얘가 되고 64에서 128로 바뀌는 그 다음에 128 받아서 128로 가주는 필터가 이제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8 받아서 256으로 넘겨주는 128 받아서 256으로 넘겨주는 거가 있고 256 받아서 256으로 넘겨주는 얘랑 얘가 저게 되겠고 그다음에 256 받아서 512로 넘겨주는 얘는 네 이거가 되겠고 이 콤보 7이 되겠고 그리고 512 여기서부터 다 512이기 때문에 512를 받아서 512를 넘겨주는 얘 콤보 8짜리 얘는 여기서 사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다음에 스플링은 여기서 사용이 되고 여기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224짜리를 받았으니까 224짜리 인풋을 받았는데 이거가 지금 맥스플링이 5번 거친 거잖아요. 그래서 2를 5번 나눠주게 되니까 2의 5제곱이 32를 나눠주게 되면 7이니까 여기서의 피처 맵의 크기는 최종 지금 채널 개수가 510이잖아요. 512 곱하기 7 곱하기 7짜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풋 뉴런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 뉴런 개수는 4096개가 되는 얘가 4096, 그 다음에 4096에서 4096으로 넘겨주는 얘가 이 FC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원래는 1000인데 제가 여기서 아까 코드를 돌렸을 때 그 클래스가 10개짜리를 썼어가지고 이건 110개로 바꿨는데 네 아무튼 VGC 16 얘는 4096에다가 1000짜리로 넘겨주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겨주는 이 FC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플래튼을 깜빡했더라고요. 이거를
해주기 전에 지금 이 FC 레이어가 받게 되는 이 F맵, 피처 맵이 512 곱하기 7 곱하기 7짜리잖아요. 근데 FC 레이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런 행렬 형태가 아니라 어떤 일자짜리 그 벡터 형태를 인풋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행렬 형태를 인풋 형태로 바꿔주는 연산이 필요합니다. 이제 플래튼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니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 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일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럭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네, 두 번째 블럭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세 번째 블럭은 그러니까 3에서 64로 바꿔준 64에서 64, 64에서 128, 128에서 128, 128에서 512, 256, 256에서 250, 256에서 100, 512로 바꿔주는 거, 512에서 512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여기선 다 512에서 512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맥스 풀리면 한 번씩 거치게 가 됩니다. 그리고 플래튼을 거치고 나서 FC 레이어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아웃풋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정말 약간 노가다처럼 하나하나씩 다 구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코드가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이거를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 파이토치에 이게 파이토치 GitHub인데요. 여기서 VGG를 구현한 코드를 참고를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가져온 것인데, 그러니까 코드를 좀 효율적으로 짜보자면, 다른 건 다 그대로지만, 이, 사실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처를 뽑는 부분이잖아요. 피처를 뽑고 FC 레이어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반복문을 써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 피처 부분을 따로 챙겨두고 그다음에 플래튼 그리고 FC 레이어를 구성해서 이런 식으로 포워드 함수의 코드를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피처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제 이거를 쌓는 게 사실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거는 지금 다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똑같이 구성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값만 달라지는 거니까 어, 콧물 레이어를 구성을 할 때 인풋 채널로 받고 그 다음에 얘 다음 거는 미리 이렇게 어떤 리스트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둔 다음에 매번 64가 들어오면 64가 들어와서 처음엔 3이니까 3, 64, 그 다음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렐루를 적용을 하는 거 다 똑같으니까 그 레이어를 한 번씩 쌓게끔 그 레이어를 이렇게 매번 추가를 하게끔 해서 최종적으로 이 nn.점 그 시퀀셜이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함수이거든요. 최종적으로 함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수의 레이어를 쌓을 수 있게끔 그래서 각각을 연결을 해서 포워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값은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채널이 되니까 인풋 채널 값을 이 값으로 다시 지정을 해주고 다음 이 반복문을 수행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v 값은 이 값이 될 테니까 v 값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64 얘가 3이었는데 3이 아니라 나중에 64로 바뀌었으니까 64, 64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이게
그 V가 M이면은 맥스풀링 연산을 할 수 있게끔. 그럼 여기서는 맥스풀링이 쌓이겠죠? 그 다음에는 128이니까 아까 인풋 채널이 64로 마지막에 저장을 했으니까 64, 128 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고 렐로 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랑 완전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포워드를 적용을 하고 플래튼하고 FC 레이어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일단은 그 여태까지는 CPU로 계속 콜앱을 돌렸는데 이제는 GPU를 사용을 할 때가 됐습니다. 콜앱으로 GPU 사용하시는 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런타임 유형 변경으로 이 GPU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은 그 쿠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쿠다라는 게 뭐냐면 그 GPU를 저희가 정말 대부분 엔비디아사에서 만들어내는 GPU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엔비디아사에서 제공하는 GPU를 다들 사용하는 이유가 이 쿠다라는 라이브러리 때문입니다. 쿠다가 GPU를 컴퓨터가 잘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래서 쿠다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GPU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쿠다가 지금 GPU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뭐 가장 첫 번째 순서의 GPU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함수입니다. 이 코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CPU를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디바이스를 지정을 해주고 그 저희가 GPU를 사용을 하려면은 GPU를 사용한다는 게 CPU 대신에 GPU를 사용을 한다는 게 저희가 연산이 있잖아요. 저희가 결국엔 하는 연산이 이 연산이잖아요. y는 wx 플러스 b잖아요. 이 연산을 그대로 GPU에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연산을 GPU로 해주려면 이 W랑 X랑 B를 GPU로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뭐 B는 이제 생략을 한다고 하면은 W는 모델이 되잖아요. 모델이 W고 X는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셋이랑 그리고 그 모델을 GPU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줘야 되는 일은 모델을 저희가 사용할 모델을 이 to GPU 이 해당 장치로 보내주는 이 함수를 실행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원래 코드는 그냥 이런 건데 이런 코드일 텐데 여기다가 이 함수를 추가를 해줌으로써 GPU로 이 모델의 연산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모델뿐만 아니라 데이터셋을 보내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모델 학습할 때 제가 넣어놨는데 이게 데이터셋을 하나씩 받으면은 어, 인풋이랑 라벨, 그러니까 X랑 Y 값을 그것도 보내줘야 됩니다. X 값은 W랑 곱해지기 때문에 연산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줘야 되고, Y는 이제 로스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결국엔 또 얘도 같은 장소에서 모델이랑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같이 그 GPU로 보내주는 이런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직접 모델을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유명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레지넷이나 뭐 VGG넷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에 그 한두 줄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VGG넷 같은 경우에는
VCG넷도 그렇고 아마 레드넷도 그렇고 대부분의 파이터치에서 제공되는 그런 모델들이 아마 이미지넷을 에 맞춰서 구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원래는 이미지넷은 클래스 개수가 1000개인데 저희가 만약에 사용하는 뭐 사이 파텐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클래스 개수가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개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에 맞게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클래스파이어가 이게 이거는 이제 원래 함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파이토치에서 제공되는 저희가 지금 토치 비전 모델스 안에 VGG 11을 사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토치 비전 안에 모델스 안에 VGG 16이라고 하면은 11이죠. VGG 11. 이제 이 함수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make live VGG가 네, 원래 이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저희가 바꿀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클래시파이어가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이거를 nn.점 시퀀셜로 쌓아가지고 어떤 리스트 형태로 쌓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인덱스, 여섯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 nn.점 리니어 4096에다가 넣은 클래스 C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이 값을. 그래서 얘를 이 인덱스 여섯 번째 자리를 이걸로 바꿔주는 연산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델을 또 이제 그 GPU에다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을 파이터치에 구현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파인튜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파인튜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전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true로 지정을 해줘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false로 지정을 해줘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간단한 모델을 저희가 직접 작성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마 오늘 과제로 드릴 게 어, 저희가 사이퍼텐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지 분류를 하는 모델을 구성을 해서 직접 구성을 해서 학습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는 거가 이제 오늘의 과제가 될 텐데 사이퍼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조금 작아요. 이미지 작고 개수도 이미지넷에 비하면 훨씬 작고 클래스의 개수도 훨씬 적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은 오버피팅이 오히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예시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없네요. 아마 네 약간 이건 좋지 못한 예시네.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어느 순간 그 로스 값이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오버피팅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0.6이면 이게 정확도가 아니라 오류 에러가 이 정도인 거니까 사실 높은 편이거든요. 이러면은 뭐 정확도가 거의 4, 50%밖에 안 난다는 건데 3, 40%밖에 안 나올 수 있는데 네, 아니죠. 한 4, 50% 정도 나올 거 같네요. 그 정도인데 이 상태에서 그 로스 값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이 근처의 값으로 머무르게 되는 오버피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데이터셋이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모델을 뭐 VGG넷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뭐 콤브 레이어를 한뭐 두세 개, 세네 개 쌓고 FC 레이어도 한 세네 개 쌓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모델을 구성을 해서 어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과제를 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직접 모델을 저희가 짜와서 뭐 다른 모델을 참고해서 쌓아보는 것도 좋지만 뭐 여태까지 배웠던 거 있잖아요. 뭐 VGNet이나 구글넷이나 아니면 레지넷 같은 경우가 사실 각각의 어떤 홈블 레이어 구성을 조금씩 다르게 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켰던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참고해서 해봐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가 이 각각의 피처 맵이 구성하게 되는 그러한 값들을 조금 일정한 값으로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야 좀 학습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줌으로써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드롭 아웃이라는 이건 사실 효율성을 위한 것이긴 한데 뭐 이러한 것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렐루도 뭐 다른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절을 해보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아니면 또 맥스플링을 2 곱하기 2짜리가 아니라 다른 걸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는 매번 적용을 해줬는데 매번 적용하지 않고 뭐 어느 순뭐 두 번 컨볼루션 레이어 적용했다가 한 번 적용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다양한 정말 다양한 모델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의 과제는 그 이거에 대해서 이 사이퍼텐 데이터에 대해서 70% 이상의 어쿠러시를 얻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모델을 작성할 수가 있고 이제 모델을 학습해 볼 것입니다. 모델을 학습을 해볼게요. 모델을 학습을 하려면은 그 손실함수랑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 그 옵티마이저 그 로스 함수는 그냥 말 그대로 로스 함수이고 옵티마이저는 저희가 그 업데이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가 이제 이 부분이 됩니다. 뭐 SGD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아담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옵티마이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스 함수도 마찬가지로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그냥 파이토치에서 찾아보면 되거든요. 파이토치. 여기 보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잠시만요. 네, 아무튼 이 토치.nn 이 라이브러리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로스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일단 로스 펑션. 네. 사용할 수 있는 로스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것도 많고 그리고 옵티마이저도 옵티마이저 SGD는 여기 없나? 아, SGD가 아마 팀이기 때문에 네, 여기 있을 것 같네. 여기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또 것들이 네, 이렇게 있네요. 여기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다그레드, 뭐 아담, 뭐 이런 것들 아무튼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또 원하시는 거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률을 사실 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에는 학습률을 좀 크게 하는 편이 좋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학습률을 작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스케줄러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는 제가 구현을 안 해놨는데, 터치, 이것도, 아, 이건, 사실, 네. 이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 네, 이 스케줄러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사용하면, 얘는 아마 처음 학습률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나중에는 학습률을 조금씩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코드를 보자면,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데이터셋을 모델에다가 넘겨줘요. 아, 그리고 총 F옥은 뭐 여러 번 F옥을 할 것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는 아마 제가 10번으로 했는데 아마 10번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한 5, 60번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보통 로스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로스가 점점 그러니까 계속 로스가 변하지 않고 특정 값 이상으로 머물러져 있으면은 그때 시점이 사실은 학습을 멈춰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이걸 그래서 에폭 수만큼 트레이닝을 해주는 반복문을 써주고 그리고 이제 트레인 로더에서 이거는 이제 이 i.점 데이터가 이 트레인 로더가 배치 연산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나눠서 그 모델에다 옮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배치에 해당하는 인풋들이 이 인풋에 저장이 되고 첫 번째 배치에 해당하는 라벨들이 이 라벨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배치가 아마 32로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인풋을 지금 출력을 해보면 32 곱하기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GPU에 올려주고 그리고 이 제로 그래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파이토치에서는 오토 그래드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역전파를 사용을 하려면은 네, 이 오토 그래드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 역전파를 사용을 하려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그 점점 미분값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식으로 앞에 반대 방향으로 그래드 값을 미분값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미분값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뒤에서 또 건네져 오는 값이랑 같이 곱해져서 다시 앞으로 건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 DH를 비순환 방향 그래프라고 하는데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연산들이 다 이어져 있으면은 뭐 제곱 뭐 곱하기 제곱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연산이 이어져 있으면은 매번 연산들을 이렇게 건네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예시가 있는데 그 텐서가 가지고 있으면은 뭐 A랑 B가 둘 다 텐서 형태로 어떤 값이라고 했을 때 Q가 이렇게 3A 세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이거에 대해 각각의 미분값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백워드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이게 이제 텐서 A랑 B 그리고 Q 모두 다 텐서 형태로 텐서의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워드 함수가 사용이 가능한 거고 이 백워드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A의 그래드는 9A 제곱이랑 같다고 지금 true라고 나오죠? 얘도 true라고 나오는데 B 그래드는 마이너스 2B로 저장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그래드를 가지게 되는데 이 각각의 그래드 값이
사실 다음에 또 업데이트 가중치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이 매개 변수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초기화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 그레디언트 값이 매번 누적이 되어서 조금씩 그 학습이 잘 안 될 수 있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레드 값을 초기화해줘야 됩니다. 이 그레드 값을 초기화하는 게 이 A 그레드랑 B 그레드가 네, 이 각각의 가중치 여기서는 A, B의 그레드를 했지만 그 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W에 대한 그레드가 있겠죠? 그 각각의 가중치 값을 다시 0으로 초기화해주는 과정이 이 제로 그레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포워드 하는 부분이 이 모델에다가 인풋을 넣어줬을 때 이 아웃풋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되면은 이 모델에다가 인풋을 넣게 되면은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 NN 모듈에서 이거를 상속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이 모델이 지금 모델에 어떤 뭐 이러한 것을 지적을 해줬으면은 이 모델에다가 어떤 인풋만 넣어도 자동적으로 이 포워드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그 이 NN 모듈의 라이브러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에 인풋을 넣게 되면은 이제 이 값이 인풋이 되고 여기다 인풋 값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포워드를 다 거치고 나서 이 아웃풋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리테리언이 제가 아까 로스 값이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로스는 이 모델이 거치게 되어서 인풋에 대해서 거치게 되면서 만들어낸 예측 값이 이 아웃풋이 되고 그리고 정답 값이 라벨스니까 이 둘에 대한 차이를 계산하는 게 로스 값이니까 이거를 인풋으로 줘서 로스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한 로스 값을 통해서 백워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오토 그레드가 실행이 되면서 각각의 그레드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분값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매개 변수가. 그게 이제 이 스텝이라는 과정이 됩니다. 옵티마이저의 스텝을 하게 되면서 이 SGD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트레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지금 이거를 사실 실행한 거는 제가 아마 이 캣더그 어딨죠? 이거를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하고 모델을 이 VGG 16짜리를 사용을 했을 때 모델을 함수 모델을 학습한 거가 아마 이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아예 그 모델 가중치를 아예 생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가중치 값으로 넣어놓고 처음부터 학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로스 값이 매우 큰 값을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거 에폭 10밖에 안 한 건데 네 여전히 로스 값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말고 이제 만약에 그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전 학습된 모델이 네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VGG 물론 11이긴 하지만 11을 사용한 이유가 이 데이터셋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려운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 수도 두 개밖에 없고 그래서 11짜리를 사용을 했고 아 지금 출력이 지워졌는데 출력의 결과가 네, 한 이 정도로 매우 로스값이 매우 작죠. 이게 아마 그 이유가 프리트레인드를 하게 되면은 이거가 지금 프리트레인드 된 가중치를 가져올 때 어떤 데이터셋에 학습을 한 모델의 가중치를 가져올지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디폴트로 이미지넷에 대한
대해 학습한 모델의 가중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이미지넷이 매우 대규모의 데이터셋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한 모델의 가중치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 로스 값이 매우 작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매우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모델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한참 학습을 해야 한참 학습을 해도 지금 로스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번 F곡을 돌렸어도 이거 지금 로스가 매우 작게 나타나니까 성능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내니까 훨씬 약간 뭐죠? 되게 좋은 모델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모델을 이렇게 학습을 했으면은 그러고 런타임을 해제시키면은 그 모델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모델을 학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아예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모델을 사용을 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모델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세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static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전체 모델을 저장해서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stateDict는 전체 모델을 불러오는 건 아니고,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예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stateDict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의 각각의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들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 모델의 정보를 저장을 해줘요. 가중치를 저장해 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가중치를 저장해 준다. 그러니까 모델 전체를 저장해 준다기보다는 그, 그 전체 정보를 어떤 식으로 한 번 더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금 인코딩해서 저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테이트 딕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모델을 유연하게 불러오고 저장하고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게 되고, 근데 얘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형식을 맞춰서 저장을 하고 불러오지 않으면 또 이제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모델을 아예 싹 다 저장을 해서 그냥 싹 다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모델을 뭐 굳이 그렇게 바꿔서 저장을 하거나 불러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모델과 저장할 모델과 경로만 인풋으로 넣어주고 저장을 하면은 바로 그냥 저장이 되고 그냥 똑같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 스테이트 딕트를 사용을 하려면은 먼저 모델을 구성을 해줘서 그 모델에 해당하는 스테이트 딕트를 또 다시 불러를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시 구성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경우에는 모델을 따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지 않고 바로 로드만 해줘도 전체적인 그 모델의 구성, 아키텍처와 그 각각의 가중치가 다 한 번에 로딩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했고 불러왔으니까 이걸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 모델.evol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델의 모드를 evaluate, 그러니까 평가하는 모드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해주는 게 좋은데요. 웬만하면. 왜냐하면은 이 모델 안에 지금
아마 배치 정규와 BN을 썼는데, 배치 노멀라이저를 썼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드롭아웃 같은 그런 그 평가할 때랑 그리고 학습할 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연산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레이어를 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그때 이제 이 모델점 evaluation 이 함수를 적용을 해주면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줘서 아예 모델이 아예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하기 위한 형태로 아예 바꿔주게 됩니다. 상태로 아예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는 게 좋고, 그리고 모델을 평가할 때는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그 미분 그레이드 값을 계속 추적해줘서 저장을 하는 그 부분을 꺼주게 됩니다. 그래서 꺼주는 게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 아까 트레이닝의 순전파 그 포워드 부분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시켜주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컬시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어컬시는 전체 중에 그 맞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라벨 개수라고 하고 그 예측한 거랑 정답 값이 같은 것만 그 개수만 세워준다. 그러니까 이제 코렉트가 되니까 그것의 개수를 세워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전체적으로 위에서 계산한 VGG 넷을 하나씩 쌓아가지고 처음부터 계산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에폭을 별로 안 돌리긴 했지만 그 정확도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전 학습된 모델은 에폭을 이때 아마 한 번밖에 안 돌렸을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일단 출석 과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을 오늘 배운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뭐 사실 이거 약간 중구난방으로 적어가지고, 네, 중구난방으로 적어가지고 약간 뭐 중복해서 적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굳이 잘 작성하지 않아주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강의를 듣고 한 번씩 해봤다라는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정리해주시고 해주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오늘 출석 과제는 IPyMB 파일이나 아니면은 노션에다가 정리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실습 과제는 그 사이파10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70%의 어컬시를 얻는 게 이제 이 값이 70%가 넘는 것이 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사이파10의 데이터셋은 그렇게 크지 않기, 뭐, 그렇게 대규모의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심플넷처럼 이런 식으로 아까 뭐 VC처럼 많이 안 쌓아도 간단하게 쌓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이 쌓으면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모델을 쌓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델 구성은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뭐 파이토치에서 구현된 모델을 사용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직접 이런 식으로 쌓아서 구현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70% 이상의 어컬시를 얻는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해서 이건 이제 콜앱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실 추석이라서 딱, 네, 뭐 다 집에 계실지 시골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약간 시간이 은근 남으니까 이런 코드 한번 끄적여 보면서 뭐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서
재밌게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스터디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 이제 비전의 응용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랑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비전에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터디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